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통론은 진실이었다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마통론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까지는 가설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는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 이론으로 저는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게 뭐였냐고 하면 이게 통계 자료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통계청 자료하고 여러 가지 찾아봐도 결혼한 사유에 대해서는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격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는 나옵니다. 물론 성격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격 문제도 사실 경제적인 문제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속물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답변을 회피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거는 나와도 구체적인 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문적인 사람들 변호사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신인숙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분 영상을 제가 2개를 참조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 영상을 설명란에 올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세요. 뭐냐고 하면 최근에 신혼부부들의 그 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함에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큰 갈등 요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결혼 이전에 빚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이분이 정의 내리기로는 이제 결혼 4년차 이하를 신혼 이혼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6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빚이죠. 그리고 2번째는 가사노동과 독박육아, 3번째로는 생활비 다툼, 4번째로는 마마보이와 마마걸, 5번째로는 유흥문화, 6번째로는 명절 및 제사, 경조사 갈등 요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분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이제 말하고 왔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되죠. 말 안 하고 혼수를 해온다고 합니다. 혼수를 해오고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혼수를 유전적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기본 세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옵션으로.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을 넘지를 않는데요. 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이 혼수를 뭐 카드 할부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전 제품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할부는 12개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36개월 할부도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본인이 갚아야 되는데 이제 생활비로 갚다가 이제 남자들한테 들킨 거죠. 남편들이 미리 알았으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걸 나중에 알고 나면 이혼을 많이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1억 정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대부분 다 뭐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뭐 심지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이혼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결혼할 때 이것을 숨겼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신뢰의 문제다. 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나는 이어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혼을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통론이라는 게 정말 팩트가 맞았구나. 그런 게 정말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분이 주장하신 거는 마통론 이전에부터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영상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보다 보면 이분 걸 보다 보면 조심해야 될 여성에 대한 유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특히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성형 중독, 낭비벽, 게으른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게으른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빼고 이제 2개의 성형 중독과 낭비벽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성형 중독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냥 약간 뭐 요즘 성형한 여성들은 많으니까 뭐 쌍꺼풀하고 뭐 코하고 뭐 요 정도까지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완전히 얼굴이 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 완전 다른 사람. 그리고 뭐 가슴도 하고 히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지방 흡입도 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여성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 유형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그 성형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고 가사를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SNS 같은 데다 이제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이게 외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낭비벽이 많은 사람들 조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진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보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고 그리고 이런 어떤 습관이 든 상태에서 만약에 뭐 결혼을 했는데 뭐 본인은 전업주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 연봉이 뭐 5천, 6천이다. 그리고 뭐 아이까지 있고 이러면 상당히 빡듯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누렸던 거를 못 누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여성이 낭비벽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 결혼할 때 돈을 얼마 모아놨는가 또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평소에 어느 정도 이제 썸 타고 뭐 사귀기 초창기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이라든가 명품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좋아한다든가 그리고 대충 이제 소득을 감안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 이런 사람 아니면 어차피 소득이 다 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수시로 간다든가 뭐 골프라든가 이런 비싼 취미 그리고 뭐 맛집 투어를 다니고 호캉스를 하고 오마카세에다가 뭐 그리고 집밥은 별로 안 먹고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킨다든가 그리고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택시를 이용 많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통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가설이 아니고 하나의 정말 이론으로 저는 이제 어렵게 보면 한 단계 도약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